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이페드를 이용해서 어, 드래프트라든지 푸시, 그리고 워킹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요. 바이페드만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를 가지고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모델링을 많이 안 했다고 그래서 모델링도 좀 할 거고요. 모델링하고 리깅과 그다음에 IK 그다음에 컨트리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픽사 나오는 루소 주니어를 모델링을 하고요. 만들어진 모델링을 가지고 렌더링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모델링을 위해서 룩소 주니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 룩소 주니어 이미지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소 주니어는 캐릭터가 스탠드이고요. 기본적인 스탠드에서 원형, 그리고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삼각대, 피스, 그 다음에 전구,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우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제가 여기 있는 이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올려 드릴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에 들어가셔서 829에 559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플랜을 하나 열 거고요. 프론트 위에서 559, 829 보시면 559에 820이네요. 820, 559. 자, 이렇게 제가 보고 만들 오브젝트를 먼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미지를 모델링을 보고 직접 그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퓨스 이미지 하나 찾으러 갈 거고요. 자, 비트맵 이용해서 경로에 따라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우선 측면이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측면 이미지 선택을 해줄 거고요. 어센싱 CO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 보시면 프리즈를 시켜야 되는데요. 프리즈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더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시면 자, Show Freeze in Gray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풀어주셔야만 프리즈를 선택을 했을 때 오브젝트가 그대로 보이게 되죠. 자, 우선 이 상태로 모델링을 할 거고요. 모델링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들어갈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한번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0에 559 5 아, 820 559 자, 820에 559 사이즈는 맞는데 좀 비율이 지금 보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720 이미지 사이즈가 이미지를 좀 다른 거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 52270 없는데 자 그러면은 자꾸 또 페렌트로 올라와서요. 11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자 그럼 이제 모델링을 우선 하기 전에 이 픽사 들어간 게 좀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거든요. 좀 길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599 820 자, 이 사이즈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프리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리즈 셀렉션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820에 559라고 나오면요, 559에 가로 세로가 역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프론트 뷰 선택을 할 거고요. Alt W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들어가게 돼요. 자, 간단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선 형태만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보시면 어때요? 밑에 있는 발판이죠. 여기 있는 이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이용할 거고요. 확대한 상태에서 절반 이용을 해서 Shift-키 누르시면은 반듯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Shift-키 그리고 중간을 그냥 클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다시 Shift-키 눌러서 반듯하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중간 45도 그 다음에 다시 45도 그 다음에 45도 바닥 찍고요. 반듯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키 그 다음에 다시 Shift-키 자 곡선은 다른 건 없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반듯하게 그 다음에 절반까지 이루어지는 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요. 자, 스플라인으로 들어갈 거고요. 스플라인 자체에서 벡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가 지금 곡선이 들어가야 될 부분만 스무스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스무스로 만들어 주는데 이쪽은 스무스로 괜찮은데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베지어 코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베지어 코너로 만든 이유는 여기를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고요. 모양을 좀 반듯하게 만들 거고, 자, 스무스로 만드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게 필렛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필렛. 필렛을 이용해서 선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스무스라는 걸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내가 원하는 타입의 곡선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절반을 가지고 루프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텐데요.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포인트, 포인트, 즉, 여기 보시면 X값이죠. X값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동 툴, X값이 마이너스 128에 115거든요. 컨트롤 C 눌렀고요. 자, 밑에 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C, 제가 밑에 컨트롤 V.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X값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자, 뷰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Z값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은 X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뷰값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로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컬로 하니까 X값이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다시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거를 컨트롤 V. 그러면 이 두 개가 똑같은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요. 자, 라인에서 로프트라는 명령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명령어 쉘 리프트. 어, 아, 로프트라는 거는 저 라이너 할 때 쓰고요. 여기서는 라더네요, 라더. 자, 라드라는 명령을 넣어줬고요. 자, 라드라는 명령어에서 중심값을 끝값으로 잡을게요. 지금 보시면 벡터 선택을 해줬고요. 중심축 값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더 명령어 들어갔고요. x값 선택한 상태에서 중심축 값을 바깥쪽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를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자, 360도 돌렸고요. 다음에 캡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캡 위드 F4번 키 눌렀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모습이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액세스를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면이 뒤집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우선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하이드 셀렉트 선택을 했고요. 자, 뒤에 위에 있는 자, 플랜 값 닫아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폴리곤 선택을 할 거고요. 폴리곤 선택을 했는데 폴리곤에서 자, 벡터 잡을 겁니다. 벡터 선택을 했고요. 여기 있는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폴리곤을 누르게 되면 근처에 있는 폴리곤들이 다 선택이 돼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면이 겹쳐져서 옆으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안에를 선택하더라도 겹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보면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3번 키, 그리드, 4번 키. 자, 면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도 폴리곤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보시면은 여기 백페이스가 있거든요. 바로 백페이스 여기를 선택해 주시면 뒤에 있는 폴리곤들은 선택되지 않아요. 보시면 다시 체크되어 있고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어서 그렇죠. 자, 얘를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폴리곤 자, 여기를 선택할까요? 자, 폴리곤으로 여기를 이제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 지워버렸고요. 자, 보도 선택하셔서 끝선에 있는 보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저는 2019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2020 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캡 이렇게 씌워도 됩니다. 캡 씌워 주신 다음에 여기는 폴리곤이기 때문에 폴리곤 선택하셔서 인설트를 한번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컨트롤 키 눌러서 포인트들 설정해 주시고 스케일 값 이용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을 웰드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동 좀 해야 되겠죠. 오브젝트를 움직이다가 잘못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로컬 그냥 뷰로 갈게요. 기지모 방향.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가 이제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들죠. 그러면 본인의 위치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좌표값으로 여기 있는 이 좌표값과 여기 있는 이 좌표값을 맞춰 주셔도 되고 또는 폴리곤을 선택하셔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 눌렀어요. Shift 키 누르면서 전체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랜으로 여기 플랜이 위에 Z값이 아니라 X값, Y값이네. Y값. 지금 이게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은 위로 되어 있는데 뷰라서 그래요. 로컬로 여기서 만약에 또 로컬로 바뀌었으면 Z값이 맞아요. 방향이 안 맞네. Y값.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Z값으로 해서 스케일 값으로 쭉 내리셔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다시 여기 보도 선택을 했고요. 보도 선택해서 캡 씌워 주시면 됩니다. 또 폴리곤 선택하셔서 인서트 눌러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고요.
오브젝트에서는 이런 사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사각형이 나오지 않을 때는 최소한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밑에 발판은 끝났고요. 자, 프론트 뷰 다시 프론트 뷰로 와서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라인으로 그릴 거예요. 라인으로 그리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라인에 맞춰서 마지막에 크로스까지.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옆모습도 봐야 되겠죠. 정면으로 옆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미지가 작아지니까 여기는 보기를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크게. 지금 보신 이걸로 이미지를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가 겹쳐져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각형이죠. 직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직선이 아니죠. 지금 현재 형태만 우선 잡아놓고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여기는 이 오브젝트 보시면 어때요? 여기 있는 게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는 한 개의 사각형이고요. 여기도 두 개의 오브젝트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거는 스플라인으로 또 선택을 할 거예요. 스플라인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곡선이 낫겠죠. 그래서 필렛을 이용해서 측값으로 적용을 해 줄 거고요.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운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필렛으로 좀 적용을 해 줄 겁니다. 여기는 코너로 바꿀 거고요. 포인트들 선택을 했고 아주 살짝 이렇게 아주 살짝만 필렛을 적용해 줬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는 익스트라는 명령어를 줄 거고요. 네, 익스트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Alt W 눌러서 여기서 이제 두께를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5cm 정도의 두께를 줬습니다. 자, 여기서 5cm 정도의 두께를 줬으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5cm 정도의 두께를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는 하이드 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직선, 선으로 만들 거예요. 선으로 만들 건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는 선으로 만들기보다는 안쪽에 좀 곡선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이드 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라인도 하이드 그리고 여기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사각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박스로 폴리로 만들 거고요. 폴리 그냥 여기서 탑뷰에서 폴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로 하나 만들었는데 자, 폴리에 여기 있는 이 부분 보시면 여기가 32c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두껍겠죠. 여기를 10 정도로 줄일 거고요. 나머지도 10으로 줄일 거예요. 자, 이게 10으로 줄인 이유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5cm 정도의 두께만 줬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론트 뷰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세그먼트 값을 3개 정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동풀로 오브젝트의 위치에 맞춰줄 거고요. WS가 자, 로테이션 값 들어갈 거예요. 로테이션 값 들어갔고요. 자, 이동 툴 다시 로테이션
자, 이렇게 로테이션 값을 줬는데요. 자, 4번 지금 여기 있는 이 하이드 시그먼트 값을 하이드를 줬는데 4번 키, 자, 지금 여기 4번 키가 안 보여서 W 앞으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포인트들 다시 박스를 폴리로 변환시킬 거고요. 포인트, 그냥 라인 선택이 되겠죠? 선택해서 루프 돌리면 한 바퀴 돌아가고요. 자, 로컬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라인 선택을 했을 때 어때요?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라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라인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더 안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로컬이기 때문에 뷰로 설정을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바꿔줬는데 보시면 어때요?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는 이 라인에 맞춰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돌려서 아래쪽으로, 여기서는 로컬로 다시, 로컬로 바꾸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스크린 방향이니까 요, 로, 이렇게 틀어지니까 그냥 우선 이렇게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보시게 되면은 두 개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5cm 정도 들어가겠죠. 우선 여기 있는 거를 먼저 만들고, 자, 여기를 같이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도 하이드. 자, 여기 있는 이 모습도 보시면 라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라인 선택해 주셔서, 자, 이렇게 그리니까 어때요? 문제점이 제가 어디서 그리는지 모르죠. 왜? 어도뷰니까. 프론트 뷰 정확히 찍고, 다시 라인 찍고, 오토그리드 찍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직선. 여기는 약간 좀 원형인 것 같아요. 직선, 크로스 선택을 해줬고요. 다시 벡터 선택해서 필렛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렛을 여기를 중간으로 좀 맞춰주고, 여기만 따로 필렛. 다음 다시 여기 두 개 필렛. 다음에 여기도 필렛 넣어주도록 할게요. 필렛을 1cm. 너무 작네요. 자, 필렛은 한번 적용을 하면 이렇게 끝까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처음에 줄 때 제대로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5cm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한 2cm 정도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옆에 있는 거 다 맞췄고요. 여기다 또다시 이제 익스트루 명령어 밑에 5cm 줬죠. 똑같이 5cm 정도 줄 겁니다. 패스, 메쉬, 넙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패스, 메쉬로 하셔도 되고 넙스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메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중에 에디트 폴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만 맞아주시면 됩니다. 밑에는 가운데 있는 선은 그냥 일자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박스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퍼스펙티브로 갈 거고요. 박스, 오토그리드 위로 올릴 건데, 높이하고 가로 세로는 무조건 다 5cm로 맞췄습니다. 높이 값은 52를 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를 써봐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다시 좀 빼주고, 두께가 5cm라고 있는데 여기까지 5cm가 들어가니까 두께 5cm에 여기는 좀 커져도 되겠죠. 두께를 한번 로테이션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50 정도로 주고, 여기서 50 너무 크네요. 30 로테이션. 자, 이동. 자, 이동.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부터 피스못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높이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께 5cm에 피스못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는 어때요? 똑같겠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같이 복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복사, 카피 하나 해주고요. 로테이션 이용해서 복사. 그리고 높이값만 맞춰주면 되겠죠. 다시 이동, Shift 복사. 자, 이렇게 두 개 복사를 해줬습니다. 오브젝트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피스들 다 또 가렸고요. 위에 있는 마지막 파트 라인 그리도록 할게요. 자, 라인. 자, 라인을 때 라인 다시 Ctrl Z, 자, 딜리트 키 눌렀고요. 프론트 뷰 정확하게 눌러주고 클릭, 클릭. 자, 여기 보시면 클릭해주고요. 맞춰주고 다시 포인트 선택해서 자, 이게 중심값 맞춰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필렛 줄 거예요. 필렛. 자, 이 정도 맞췄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를 어때? 전부 다 필렛 한 이 정도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익스트루 얼마? 5cm. 이렇게 5cm짜리.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중간에 들어가는 건 실린더죠. 자, 여기 있는 실린더도 두께는 5 정도로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선택해서 두께 선택을 했고요. 높이까지. 자, 여기는 모티파이로 와야 되겠죠. 모티파이에서 5 정도로 줬고요. 높이 값은 100으로. 자, 근데 여기는 1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0. 자, 그리고 이동. 자, 이렇게 이동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요. 얼라인을 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셔도 돼요. X 값과 Y 값과 Z 값을 동시에 기본적으로 위치가 피벗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위치가 맞아져요. 그러면 이동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프론트 뷰로 와서 자, 여기 중심값 잡아주고요. 로테이션 잡아서 돌려주면 되겠죠. 이동. 자, 거의 10 사이즈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들 거는요. 여기 있는 위에 헤드죠. 헤드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는 원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만들 건데요. 자, 스페어 선택을 했고요. 자, 스페어를 그냥 기본적인 스페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키. 자, 근데 이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탑 뷰에서 그리는 거하고 프론트 뷰에서 그리는 거하고 공에 여기는 이 꼭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탑 뷰에서 그리는 걸 사용하고 싶어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론트 뷰고요. 탑 뷰에서 그린 거는 오브젝트를 다루기가 편합니다. 자, 이거를 폴리로 만들었을 경우 포인트를 이용해서 절반 정도를 지울 수가 있겠죠. 절반을 삭제를 할 겁니다.
절반을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폴리곤을 이용해서 여기는 모양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꺾여지죠. 꺾이고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여기는 포인트를 하나 잡고 브로우를 시키게 되면은 영역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을 Z값을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올리기만 해도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싱크 한번 눌러서 영역을 좀 작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 올렸는데 보시면은 밑에 있는 이 부분 라인 여기를 보더로 선택해 주시면 어때요? 보더로 선택하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전체에 있는 이 라인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Shift 키 누르고 한 번 더 내리면 더 반듯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죠.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하나씩 해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스윕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스윕 루프. 스윕 루프는요, 라인을 이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라인 위치에 컷을 추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컷 추가. 이렇게. 자, 이렇게 컷을 추가했고요. 다시 폴리곤 선택을 했고요. 내가 두 칸에 하나씩만 이렇게 띄워볼게요. 여기서 언하이드 셀렉트 이렇게 두 칸에 하나씩. 두 칸 하니까 안 맞네요. 이게 지금 원형이 32개거든요. 32개이기 때문에 세 칸으로 갈까요? 한 칸? 이렇게 너무 심한 텐데. 칸. 수가 이것도 계산을 하고 처음에 원형을 했으면은 훨씬 편했을 텐데. 세 칸 하니까 이렇게 뚫어졌습니다. 자, 여기 그냥 그대로 지울게요. 여기는 그냥 지워줘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이제 헤드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삭제. 자,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꼭지점은 평평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평평하게 만드시려면 폴리곤 선택하시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됐죠? 로컬 선택해 주신 다음에 반듯하게 피해가만 이렇게 내려주셔도 반듯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도 제가 선택을 하면 이렇게 삐뚤어졌나 봐요. 그럼 F3번 키 누르면은 와이어가 보이고요. 삐뚤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반듯하게 그대로 내리게 되면은 반듯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인을. 프론트 뷰에서 보시게 되면은 반듯한 라인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라인도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선택을 해서 루프로 들기면 한 바퀴가 돌아가고요. 이 상태에서 자, 밑에 오브젝트 자, 챔버라는 명령어를 추가해 줄 겁니다. 챔버라는 명령어를 추가해 준 이유는 이미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자, 이미지가 어디까지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다시 내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라인 자,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굴격이 부드러워지죠. 곡선이 이런 곡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템퍼를 이용해서 두께와 중간의 라인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추가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 줬고요. 다시 3번
그리드 없앴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서 밑에 있는 것들도 많이 좀 선택됐나 봐요. 밑에 자, 여기가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자, 포인트 붙이는 방법 타겟 빌드라는 게 있습니다. 타겟 빌드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연결을 해서 두개 서로 위치 맞춰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맞췄고요. 보더는 변이 쪼개져 있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 값 이용해서 그대로 반듯하게 내리면 반듯한 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밑에까지 만들었고요. 여기다 이제 쉘이라는 명령어를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쉘. 자, 쉘이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자, 두께가 생겼는데 자, 아웃사이드로 할 것이냐, 인사이드로 할 거냐는 어떤 거에 더 낫다고 표현하시긴 좀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어줘서 기본 크기를 맞추겠다라면 인사이드, 그렇지 않을 때는 아웃사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웃사이드 넣어줬고요. 아웃사이드 그냥 7 숫자로 저는 7로 맞춰줄게요. 7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세그먼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한 이유는요. 라인. 자, 이 상태에서 폴리로 변경이 되어야 돼요, 우선. 자, 폴리로 변경을 할 거고요. 가운데 있는 라인 선택을 했고, 루프를 돌리면 한 바퀴 돌아가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동풀로 위로 살짝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조금 전에 봤던 챔퍼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선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곡선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라인 루프 여기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면 좋겠죠. 여기는 라인 줄여줄 거고요. 사이즈는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으로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안쪽에 있는 이 선들 여기가 너무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 보시면 안쪽에 있는 선들 벡터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우. 자, 여기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선택하니까 바깥쪽에 있는 여기 있는 선들도 지금 선택이 됐거든요. 자, 이거를 뭘 해주려고 하냐면요. 나중에 이게 전구가 들어갔을 때 전구가 이게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구도 보시면은 전등 갓 만들었고요. 여기서 똑같이 원형 만들 겁니다. 원형을 어디다가 보시면 스페어 선택해서 오토그리드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 바닥 중심에다가 원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원형을 만들었어요. 넘어가시면 않게. 그리고 여기를 위로 올릴 겁니다. Z값. Z값 선택이 Z. 자, 이게 락이 걸린 것 같은, 자, 이제 되네요. 또 중앙으로 이렇게 맞췄고요. 자,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커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전구를 이 모양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언하이드 셀렉션 해주고 똑같습니다. 자, 폴리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포인트 선택하셔서 그로우 선택해주고 여기서 위쪽으로 컨트롤 Z 다시 Z값 잡고 자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실링크니까 자 한 번에 그로우 여기까지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형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전구 모양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윙러프 이용해서 자, Shift 키 누르면은 바깥쪽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Alt 키 누르면 컨트롤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스윙루프도 보시면은 자, 컨트롤 키를 누를 때하고 Alt 키 누를 때하고 모양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지금 선택이 자, 보시면 Shift 키 누르면 배불뜨기로 변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안쪽 컨트롤 Z, Alt 키 아니면 Alt 컨트롤 키, Shift 컨트롤 키 모양을 다양하게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전구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전구를 끝낼 겁니다. 자, 언하이드 있고요. 자, 오브젝트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스 만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 조립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